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수영입니다. 근데요, 좀 다른 관점에서 볼 거예요. 다른 운동이랑은 아예, 근본적으로 다른 점, 바로 물의 감각이 핵심이라는 거예요. 땅이나 뭐 기구가 아니잖아요. 오직 물과 교감해야 하는 운동이니까요.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수영 실력 향상의 본질이라는 글에서 좀 가져왔습니다. 네, 맞아요. 수영은 정말 환경 자체가 다르죠. 우리가 보통 땅 위에서 움직이는 거랑은 감각 자체가 달라야 해요. 그쵸.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정해진 폼 있잖아요. 그 폼보다는 물의 감각, 그리고 추진력의 본질, 여기에 집중하는 게 수영 실력 향상에 더 중요한 건지 당신의 경험하고 한번 연결 지어서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료에서도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. 물속에서의 다양한 감각을 직접 느껴보는 경험. 아, 경험이요? 네. 단순히 머리로만 이 자세는 이거지 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물을 어떻게 느끼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죠. 혹시 그럼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동안 너무 완벽한 자세에만 막 집중하셨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. 물속에 좀 이렇게 오래 머물면서 느껴보는 게 필요하다. 이런 말씀이시죠? 그렇죠. 그래서 그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럼 이상적인 폼을 배우는 것보다 물의 감각을 먼저냐? 시작점이 왜 다르냐는 거죠. 네네. 왜 그럴까요? 이게 자료에 따르면 결국 추진력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. 수영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, 이게 어디서 오냐는 건데 결국은 손으로 물을 얼마나 잘, 효과적으로 당기고 또 밀어내는지 그리고 발로 물을 얼마나 잘 차는지 여기서 온다는 거죠. 늘 상관없다는 시각이고요. 물론 몸통의 움직임이나 허벅지 힘도 중요하죠. 하지만 물이랑 직접 딱 닿아서 힘을 만드는 건 결국 손과 발이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른 동작 이전에 일단 물을 제대로 밀어내는 그 감각 자체가 없으면 다른 것들이 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? 맞습니다. 그 감각이 우선이라는 거죠. 근데 자료에서 되게 재밌는 지적이 있었어요. 큰 착각이라는 부분. 아, 저도 봤어요. 그 특정 영법 모양만 따라하면 막 빨라질 거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요. 네, 바로 그거요. 이걸 UFC 경기를 눈으로만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기유했더라고요. 그거 진짜 재밌는 비유 같아요. 이게 왜 적절하다고 보세요? 그게 진짜 핵심을 딱 짚는 비유인데요. 눈으로 본 형태만 그냥 흉내내는 건 내 몸이 실제로 물속에서 어떻게 힘을 쓰고 또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이거 전혀 모르는 상태랑 같다는 거죠. 머리로만 이해한 폼은 실제 내 몸의 감각이랑은 되게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그럼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자료 표현대로라면 이런 식으로는 산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. 나한테 맞는 기준이 없으니까요. 기준 없는 수영이 되는 거죠. 어떤 움직임이 나한테 정말 효율적인지. 그러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보다 더 적은 힘으로 보다 더 빠르게 보다 더 멀리 가게 하는지 이거를 몸으로 느껴야 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죠. 아, 그럼 결국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수영이라는 건 무슨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으로 직접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?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예요.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체형도 다르고 근력이나 유연성, 팔다리 길이까지. 그러니까 똑같은 폼이라도 누구한테는 이게 되게 잘 맞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영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. 하긴 그렇겠네요. 네, 물을 당기는 속도라든지 깊이, 발차기 타이밍 같은 거.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들이 자기한테 딱 맞게 최적화일 때 비로소 그게 진짜 나만의 영법이 되는 거고요. 자료는 바로 이 개인화된 접근,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게 그냥 무작정 막 이것저것 해보는 거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걸까요? 자료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시도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?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기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몸이 느끼는 효율적인 추진력, 그거 자체예요. 그냥 막연하게 오늘은 팔을 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가 아니라 이렇게 움직였더니 힘은 덜 되는데 물이 더 잘 밀리는 것 같네? 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발차기를 하니까 몸이 좀 더 뜨는 기분인데? 와 같이 내 몸의 감각을 딱 기준으로 삼는 거죠. 아하, 내 느낌을 기준으로 삼아서요. 네. 그 느낌, 그 감각을 기준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그 결과를 또 몸으로 느끼고 이런 식으로 감각을 통한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하는 의식적인 실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.
와, 듣고 보니 결국 모든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네요. 물의 감각으로요. 맞습니다. 결국 다 연결되는 거죠.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수영 실력 향상의 길은요. 어떤 이상적인 폼을 그냥 완벽하게 복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보다는 물과 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자신만의 감각을 아주 섬세하게 개발하고 그 감각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방식, 네, 즉 개인적인 영법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다음 수영에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? 혹시 다음번에 수영장에 가시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, 오늘은 꼭 완벽한 자세를 만들어야 해. 이런 생각에서 잠시만 좀 벗어나 보세요. 그 대신에 당신의 손바닥과 발, 뭐 발등이든 발바닥이든 상관없습니다. 그 부분으로 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밀어내고 있는지 바로 그 미는 느낌 자체에 한번 온전히 집중해 보는 겁니다. 그 감각의 미묘한 차이, 그 느낌의 변화가 당신의 수영을 앞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탐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